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빵식이TV 빵식입니다. 자, 헌정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이 탄핵이 된 지 어느덧 7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정말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고 저는 고생했다고 하는 것보다 여러분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정말 억울하게 누명을 쓰시고 탄핵 구속이 되신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해서 대통령을 지지하시는 수많은 자유우파 여러분들을 비롯한 이 국민들은 정말 지옥과 같은 시간을 보내셨을 거예요. 그리고 현재 박근혜 대통령께서 대국민을 상대로 약속하신 대로 시간이 걸리겠지만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 그런 말씀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는 모습도 제 눈에는 조금씩 보이고 있습니다. 속 시원하게 자신의 억울함을 폭로하시기보다는 국가와 우리 우파 진영의 미래를 위해서, 총선, 나중 또 대선, 그걸 위해서 속으로 아마 대통령께서는 피눈물을 흘리시면서 하나하나 진실을 밝히는 작업을 해 나가고 있다고 저는 보입니다. 대표적으로 회고록을 들 수가 있고요. 그 내용을 자세히 보시면 요즘에 제가 방송을 해드리지만 문재인 정부를 비롯한 이 탄핵 수사 검사들을 조목조목 적시를 해놓고 탄핵을 완강하게 부정하고 항변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거는 부정할 수 없는 팩트잖아요. 제가 제 내피셜로 선동을 하는 게 아니라 직접 읽어보십시오. 자, 이것을 명분으로 조만간 탄핵 관련 재심 청구를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주고 있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빵식이TV는 누가 시켜서도 아니고 우연찮게 책 2권을 구입하고 정말 수차례 정독을 하면서 수년 동안 공부를 통해 이 탄핵 당시에 벌어졌던 엄청난 일들을 논리정연하게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파를 했고요. 재심 청구를 앞두고 있는 이 상황에서 이 전 국민들이 보다 쉽게 이해를 하실 수 있도록 탄핵 관련 방송을 빵식이TV는 하려고 합니다. 단, 총선을 앞두고 우파 진영의 인사들을 적나라하게 과거처럼 비판하고 거론하기보다는 조금 그 순화를 좀 시켜서 대의를 그르치지 않도록 국민들을 설득하는 데 온 힘을 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실명을 거론해도 무관할 정도로 우파 정치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인간들 몇몇 되죠. 그런 인간들은 거론을 하도록 할 테니까 참고하시고 이 점도 좀 이해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시청자 여러분들도 아무런 세력도 없이 홀로 이렇게 정말 나름 30대 후반부터 40대 초반 여러분들 지켜봤잖아요. 사업체도 갖고 있었고 예쁜 와이프랑 예쁜 아이, 그러다 유튜브를 하면서 이렇게 제 삶이 변질이 됐는데 빵식이TV 좀 적극적으로 좀 응원해 주시고요. 영상도 많은 분들에게 좀 공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그동안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이라는, 지금은 개명을 해서 최소원 씨죠. 최순실이라는 사실만 제외하면 정말 지도자로서 나쁜 평가를 내리지 않았었는데, 그렇죠? 우리뿐만이 아니라 중도나 일부 좌파들도. 그 이유는요, 대표적으로 이 공무원 연금 삭감 정책을 온갖 비난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정말 시행했다라는 거. 이러한 정책 집행은 소신이 있지 않고서는 시행하기가 매우 힘든 결정이에요. 역대 대통령이 아가리로만 떠들어댔지 누구 하나 이 실행에 옮긴 사람이 있었습니까? 자, 그런데 이번 박근혜 대통령의 회고록에서도 대통령께서 직접 밝히셨지만 이 문제를 그냥 뒀다면, 역대 대통령처럼 그냥 넘어갔다면 욕도 안 먹었죠. 다 그랬으니까. 당연히 탄핵으로 가지 않았을 것이라는 대통령의 심경도 있으셨고, 실제로 촛불을 들고 거리로 기어나온 시민들이 민주노총을 비롯한 공무원 노조 등의 원샷법 프레임에 선동이 돼가지고 대규모 시위로 번지게 된 겁니다. 만약 박 대통령께서 직을 걸고 이런 정책을 실천에 옮기지 않았다면요, 일반 국민들, 저를 비롯한 여러분들, 일반 국민들의 연금 고갈은 말할 것도 없고요. 매년 눈덩이처럼 늘어나는 이 공무원들의 연금 수령액을 고스란히 우리 선량한 국민들이 세금으로 싹 다 메꿔야 했다라는 거예요. 데이터로 나오니까, 팩트니까.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과정을 다시 한번 시간순으로 간략하게 살펴보면요, 일단 박 대통령의 탄핵 과정에서 집행한 사람이 누구누구인지를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안철수 의원도 나오긴 하는데 주범까지는 아니죠. 어쨌든 본인 입으로도 말한 거니까 객관적인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니까 오해는 하지 마시고, 안철수 의원과
이재명이 가장 먼저 탄핵을 주장했고 내가 먼저니 네가 먼저니 그랬잖아요. 자, 문재인 등 당시 야당 의원과 여당 의원 즉 김무성, 유승민, 장제원, 하태경 등이 탄핵 소추에 참여를 했고요. 권선동 의원은 당시 탄핵 소추위원장직을 수행했었습니다. 당시 탄핵 특검은 국회에서 탄핵 의결을 하기 전에 이미 시작을 했고 박용수 특검의 수사팀장이 현 대통령인 당시 윤석열 검사였으며 특검이 종료되고 10일 뒤에 탄핵이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이 나면서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직에서 파면이 되고 황교안 당시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하게 된 겁니다. 이렇게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직에서 파면되고 10일 뒤에 박용수 특검 수사에 근거하여 검찰 특수부에서 이 박근혜 대통령을 검찰로 출석하게 해가지고 수사를 했고요. 또 10일 뒤인 2017년 3월 31일 박근혜 대통령을 검찰 특수부에서 구속을 시키면서 한 달 10일 뒤 2017년 5월 10일에 나라 망쳐먹은 이 문재인이 대통령으로 취임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문재인은 임기를 다 채울 무렵 그러니까 4년 8개월 뒤에 박근혜 대통령을 신년 특별 사면으로 2021년 12월 31일 풀어주게 된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 상황은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총선을 앞두고 제가 말씀드리진 않겠지만 디테일하게 저는 개인적으로 조선시대의 이 사색 당파의 당쟁과 유사한 상황이 벌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요즘 윤석열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의 잦은 만남에 이런저런 해석들, 말들이 많은데요. 결론적으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만 두고 봤을 때 윤석열 정부는 총선을 앞두고 박근혜 대통령의 명예회복을 해주면서 국민들의 동정심이라고 할까요? 아무튼 총선 전략으로 박 대통령을 내세워서 하나하나 이 총선 승리를 위해 기틀을 마련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욕을 하는 분도 있고 하지만 대의를 위해서 일단 이기고 봐야 되니까 그런 얘기들이 오가지 않았을까. 지금 벌어지는 상황을 보면 조희대 대법원장이라든지 그다음에 지금 이렇게 돌아가는 전국을 보면 그냥 객관적으로 눈에 보입니다. 한마디로 탄핵 조작은 당시 특검 수사 4팀에서 한 건 분명하지만 사실상 문재인과 민주노총의 지령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한 것으로 갈 확률이 그렇게 몰아갈 확률이 매우 높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당시 정황을 한번 보시면요. 김수남과 이영렬의 특수본에서 조작을 했지만 뇌물죄로 엮기에는 특수통으로 알려진 윤석열 검사를 누가 지목을 했고 누가 임명을 했습니까? 팩트만 말씀드릴게요. 민주노총의 핵심 단체인 투기자본 감시센터에서 떡하니 성명문을 발표하면서 뭐라고 써 있었어요? 윤석열 검사를 반드시 특검의 수사팀장으로 임명하라고 지령을 내렸고 문재인이 임명한 거 아닙니까? 또 문재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이요. 문재인이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자마자 현재 윤석열 대통령을 중앙지검장으로 얼마나 논란이 많았어요. 수직 상승 진급을 시킨 게 누구예요? 문재인이잖아요. 이뿐만이 아니라 중앙지검장으로 임명한 지 불과 2년 만에 검찰총장으로 또 수직 상승으로 또 임명을 해버린 게 문재인이에요. 이때 문재인이 무슨 짓거리를 했냐 이 말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노무현준 비판했다가 문재인이가 해외에 있나? 그래서 묵과할 수 없다 이 지랄을 하면서 다스가 이명박 것이 아니라고 했던 것을 180도 확 뒤집으면서 추가 증거도 없이 4대강으로 엮어갖고 정치보복 수사로 이명박 전 대통령을 구속시키지 않았어요? 자, 여기서 보셔야 할 것이 다스는 이명박 것이 아니라고 당시 특검에 수사했던 검사가 바로 윤석열 현 대통령입니다. 그렇다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문재인이가 당시 최고 권력자로서 지시가 없이 했겠어요? 물론 조작은 했지. 팩트는. 정황상 문재인이 묵과할 수 없다. 노무현을 좀 비판했다고. 그리고 바로 구속을 시켰다라는 건 누가 봐도 윤석열 단독으로 할 수 없는 수사 결과였다. 이게 우연이에요? 자, 대통령으로서 뒤에서 문재인이 이지랄 해놓고 양산에서 눈누났나 상황 노릇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누구예요? 문재인, 김정숙이에요. 김정숙이 요즘 하는 거 보세요. 다 지 하수인으로 보잖아. 한동훈 악수 패싱하는 거 봤죠?
그 정도로 지금 상황에 있다라는 거야, 지들은. 그래서 내가 봤을 땐 박 대통령하고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게 일단 우파를 살려놓고, 그러니까 지금 사법부의 수장을 탄핵 정국 때 그 누구도 김명수와 문재인 정권을 비판 못했던 그 아비기안에 정말 무소불위의 그 정권을 비판하고 박 대통령 탄핵은 잘못됐다라는 소수 의견을 낸 조희대 대법원장을 임명을 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보면 윤석열 대통령하고 상극이잖아. 이게 퍼즐을 맞춰보면 딱딱딱 답이 나오는 거예요. 아무튼 이건 뭐 제 소견이고 바람이지만 일단 우파의 총선 승리와 정권 연장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재특검을 통해서 문재인이 무슨 짓거리를 했는지 발본색원을 해가지고 감옥에 쳐 넣어야 한다는 겁니다. 아마 그런 프레임이 작동되지 않았을까. 물론 이제 추후에 우리가 국회도 과반 이상 먹고 어느 정도 권력을 잡았을 때 정권 연장이 된 다음에 뭐 거기에 대한 정상 참작을 해서 문재인을 집어넣고 뭐 한동훈 뭐 윤석열 당시 검사 때 뭐 지시에 의해서 조작한 건 맞으니까 뭐 그런 이제 사법 처리를 뭐 받게 되지 않을까. 이거는 뭐 묻고 넘어갈 수가 없는 부분이니까. 단지 지금 시기상 우리 우파가 총선에 승리를 해야 되고 대의를 위해서는 뭐 그런 이야기들을 하지 않았을까. 1시간 넘게 무슨 얘기를 했겠어요. 참고로 2022년 8월 15일 윤석열 대통령이 정부 특별 사면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을 풀어줬었죠. 그리고 현재 적극적으로 박근혜 대통령과의 약속을 지키려는, 약속했잖아요. 명예회복. 그런 듯한 명예회복을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게 제 눈에는 보입니다. 어떤 내가 뭐 비판했던 건 비판하는 거지만 지금 시점을 여러분들이 좀 고려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문재인이 지시에 의했던 아니던 간에 조작한 당사자들은 명확하게 있는 거고 추후에 법적인 처벌을 반드시 받아야 하겠지만 대의를 위해서 지금은 그 시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당시 문재인이 최고 권력자였다라는 거, 모든 책임은 원천적으로 문재인에게도 있다라는 본질적인 내용을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린 거고 여러분들도 숙지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하나 따져서 이렇게 뭐 이건 이렇고 막 지금 따지게 되면 끝도 없고 우리가 또 분열이 되는 거니까 몇 개월만 이거 좀 참고 지켜보자고요. 일단 승리를 하고 그 다음에 명백한 진실이 팩트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뭐 문재인이 지시가 있었다면 문재인을 잡아놓고 거기에 대한 이제 지시에 의해서 뭐 조작을 했다. 뭐 이런 것들 해서 뭐 사법 처리를 받으면 되지 않을까. 근데 지금은 그 시기가 아니다. 우리 우파 총선 승리를 위해서도. 좌파들에 넘겨주면은 이게 죽 서서 개 주는 꼴 되는 거니까 우리 그런 짓은 좀 참고 참아야겠다. 저부터도.